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마이데이터 2.0 금융 플랫폼 고도화 전략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단순히 흩어진 당신의 금융 데이터를 그냥 모아보는 걸 넘어서요. 이제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써서 당신에게 딱 맞는 분석이랑 조언까지 제공하는 시대로 간다. 뭐 이런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보면서 마이데이터 2.0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이게 당신 금융생활에 어떤 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먼저 기존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1.0 버전하고 2.0 버전,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1.0 때는 그냥 흩어진 금융 정보들, 뭐 카드 내역, 은행 계좌 이런 거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모아서 보여주는 수준이었죠. 근데 2.0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AI가 그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서 당신만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조언까지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해석하고 조언, 이게 핵심이에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이제 고도화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 내역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소비 습관을 AI가 분석하고 뭐 부채 상태 같은 거는 시각화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추천해주거나 뭐 이런 식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런 변화가 왜 생기냐면 뭐 소비자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원하고 또 금융 플랫폼들끼리 경쟁이 붙잖아요. 그쵸. 경쟁 치열하죠. 네.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뭐 LLM 들어보셨죠? 대규모 언어 모델. 아, 네네. 챗 GPT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 RPA라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이런 기술들이 뒤에서 다 받쳐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럼 그 LLM이나 RPA 같은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서 그런 맞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예를 들면 LLM은 아까 말씀하신 챗 GPT처럼 당신이 금융 관련해서 뭘 물어보면 꼭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해주고요. 오, 그리고 RPA 기술은 뭐랄까 좀 반복적인 작업들 있잖아요. 데이터 확인하고 입력하고 이런 거. 이런 걸 로봇이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더 나아가면 AI가 아예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소비 리포트나 자산 분석 보고서 같은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시대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와, 진짜 개인 비서 같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이런 기술 발전이 금융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리는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장 기회도 만들고 있어요. 시장 기회라면 어떤? 예를 들어서 더 정교하고 깊이 있는 분석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수도 있고요. 아, 유료화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꼭 온라인 플랫폼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은행 오프라인 창구까지 확대될 수도 있는 거죠.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이런 흐름이 이미 있어요. 미국의 플랫 같은 회사는 개인 금융 데이터를 싹 모아서 소비 패턴 분석해주고 맞춤형 대출 매칭이나 금융 코칭 같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네. 유럽 쪽은 PSD2라고 이게 계정 지급 결제 서비스 지침인데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핀테크 기업들한테 안전하게 고객 데이터를 열어줘야 해요. 오픈 뱅킹이죠. 그래서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관련 연구들 보면 금융 AI 성공 요건으로 설명 가능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설명 가능성요? 네, 그 AI가 왜 이런 조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조언을 믿고 따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과제도 만만치는 않죠. 플랫폼마다 기술 수준이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격차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직 확실한 수익 모델이 좀 부족하다는 점, 또 개인정보 보호 같은 규제 문제들, 이런 걸 어떻게 잘 정비해 나갈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구조적으로 보면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드는데 당장 효율은 좀 떨어지는 그런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쉽지만은 않겠네요. 네. 하지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이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예요. 특히 AI 기반 리포팅이나 자동 자산 관리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게 금융 플랫폼 간의 경쟁의 어떤 핵심이 바뀌는 거네요. 예전에는 그냥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으냐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해석해서 당신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유용한 조언을 주느냐, 이걸로 경쟁의 축이 넘어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를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개인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잘 지키느냐, 이런 게 플랫폼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UX랑 보안이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마이데이터 2.0이라는 건 결국 AI 기술의 힘을 빌려서 당신의 금융 데이터를 예전보다 훨씬 스마트하게 활용하고 이걸 통해서 더 깊이 있고 개인에게 딱 맞는 분석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좀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앞으로 금융 플랫폼들이 당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점점 더 많은 조언이나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조언들이 그 플랫폼 자체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의 퇴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 신뢰의 문제군요. 네, 이 신뢰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걸 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이 마이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